안녕하세요. SAP 2시 데이트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메가존 클라우드의 전상수입니다. 오늘까지 250분 이상이 신청하셨었는데 지금 현재 접속자분이 130분 이상 되세요. 많은 분이 참석하신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제는 보이다시피 엔터테인먼트 기반 서비스 산업의 SAP의 S4HANA 구축 사례인데요. 함께 설명해 주실 두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메가존 클라우드 SAP 사업부 김전 매니저님, 유석성 이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메가존 클라우드의 SAP 퍼블릭 그룹의 유석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안녕하세요. 저는 메가존 클라우드의 SAP 컨설턴 팀의 김주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은 엔터테인먼트라고 하면 어떤 단어나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혹시 김전 매니저님은 어떤 게 생각나시나요? 엔터테인먼트. 저는 유니온이라는 단어가 떠오릅니다. 유니온이요? 네. 저는 아이돌이라고 할 줄 알았는데 왜 유니온이 떠올랐죠? 사실 마음속으로는 아이돌 분들밖에 떠오르지 않았거든요. 네, 누구 한 분 딱 집어서 얘기할 수도 없고 오늘 또 자리가 자리인 만큼 아이돌이라고 말씀드리면 안 될 것 같아서 조금 더 생각해 봤더니 유니온이라는 단어가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엔터테인먼트라고 하면은 뭐 즐거움이나 열정, 에너지 이런 긍정적인 메시지들이 많이 떠오르시잖아요. 근데 사실 저희는 그런 감정들을 느끼기 위해서 함께 다 같이 이루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이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뭔가 화합, 통합, 뭐 조화 등의 이미지를 줄 수 있는 유니온이라는 단어가 떠오른다고 말씀드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좋은 단어를 쓰셨네요. 협동, 협력. 네, 이번 그렇죠. 프로젝트에 직접 참여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어디 충분히 유니온이라는 뜻을 쓸만한 프로젝트. 그럼요. 저희 뭐 다 함께 같이 이뤄냈기 때문에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네. 저는 다양성이라는 단어가 떠오르는데요. 아티스트와 장르의 다양성, 그리고 요즘은 OTT 서비스도 많이 이용하시잖아요. 유 이사님도 혹시 사용하시는 OTT 서비스가 있으신가요? 저도 OTT는 써요. 뭐 넷이라고 하는 OTT, 그리고 D라고 하는 OTT 이런 것도 쓰고 요즘에 또 재미난 것도 많이 있더라고요. 저는 항상 너무 바쁘셔가지고 시간이 없으실 줄 짠짜리 알았는데 보는 거죠. 이동 시간이 그렇죠. 네. 이렇게 영화나 드라마 그리고 예능 등이 대표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그런 넷으로 시작하는, 그리고 또 이제 저희 많이 보는 또 유 땡땡 있잖아요. 그런 플랫폼을 통해서 스트리밍이 되고 또 그리고 또 전통적인 방송 활동이나 또 오프라인 공연 같이 갈수록 엔터테인먼트의 채널은 다양해지고 있죠. 소비자에게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서 서비스가 제공된다는 것은 또 엔터테인먼트 산업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또 플랫폼화되어가는 다양한 서비스 산업의 특징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또 이렇게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서비스되는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비즈니스적으로는 또 우리에게 익숙한 제조나 유통과는 또 다른 형태이기 때문에 S4HANA가 과연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는 어떻게 구현이 됐는지가 또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오늘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네, 그 궁금증을 또 해소해 보면서 또 나아가서는 서비스 산업에서 S4HANA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인사이트를 얻어가실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이제 접속자 수가 계속 늘어나고 계신데요. 네. 이제 오늘은 상호 소통하면서 실시간으로 또 내용도 공유하고 질의응답도 편하게 주고받는 시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중간에 돌발 퀴즈가 준비되어 있거든요. 돌발 퀴즈 정답자분과 또 이제 그 좋은 질문 해주신 분 10분 포함해서 사은품을 드릴 예정입니다.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주제에 대한 세션을 시작해 보겠는데요. 네. 오늘 또 이제 저희가 2시에 데이트인 만큼 데이트에서는 또 좋은 첫인상을 드려야 되잖아요. 좋은 첫인상을 드리기 위해서 저희 회사 소개부터 먼저 드릴 텐데요. 김전 매니저님. 네. 메가존 클라우드가 원래는 이제 클라우드 전문 회사로 MSP로 유명한데 네, 맞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제 SAP 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약간은 이제 SAP 사업으로 메가존이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는지, 또 다른 SAP 하는 전문 회사들도 많이 있는데 어떤 차별화 포인트가 있을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회사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회사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메가존 클라우드는 국내 최대 MSP 사업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기반 IT 서비스나 축적된 노하우와 기술을 통해서 이 디지털 혁신을 주도적으로 하면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매출 1조 3,600원을 달성하면서 급성장을 이뤘고, 보시는 그래프와 같이 이렇게 우측으로 상향곡선을 이루고 있습니다. 저희는 2,700여 명의 이제 임직원분들과 함께 30개의 계열사와 또 8개의 해외 법인을 통해서 이 고객사분들한테 약 5,000여 개 고객사분들께 서비스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메가존 클라우드가 어떻게 발자취를 걸어왔는지 또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이어서 설명을 드리면요.
메가존 콜라의 첫 시작은 1998년으로 돌아갑니다. 네, 그때 처음에 웹 에이전시나 이제 호스팅 서비스로 시작을 했었고요. 이제 2000년대 이르면서 아시는 것처럼 구글, AWS 등의 첫 국내 파트너로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가속화되면서 2018년도에는 디지털과 세계화에 이제 집중을 하기 시작하면서 마침내 2022년에는 저희가 유니콘 기업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메이저 글로벌 클라우드 파트너십을 통해서 AWS, GCP 등을 통해 멀티 클라우드를 또 지원하고 국내 넘버원, 이제는 아시아 넘버원으로 거듭나고 있죠.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사업 역량이 점점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하게 넘어가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어떻게 지원을 하게 되는지도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글로벌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글로벌 오피스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도를 간단하게 보시면 미국, 캐나다, 일본, 중국 등 총 8개국에서 현재 해외 법인을 운영하면서 고객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 이사님은 혹시 가보신 곳 있으실까요? 이 중에 한두 곳 빼고는 거의 다 가본 것 같긴 한데. 그러면 유 이사님께서는? 저도 뭐 한두 곳은 가본 것 같아요. 한두 군데 가보셨군요. 그렇습니다. 김주원 매니저님은 이 중에 가본 나라 중에 혹시 기억에 남는 나라가 있었나요? 저는 싱가포르나 미국을 가봤는데 둘 중 뭐가 더 기억에 남나 하면 아무래도 저희가 함께 했던 이번 여름에 그 SAP 사파이어를 올란도에서 했었잖아요. 네, 그때 저는 미국을 처음 가서 그게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다시 그 미국을 떠올리면 굉장히 좀 행복한 기억만 남아있으면 좀 미화되긴 했죠. 어떤 게 가장 기억에 남나요? 지금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저는 그때 가기 전에는 라이즈 위드 S4하나나 BTP 이런 내용들 잘 몰랐습니다. 근데 이제 가서 그런 세션들을 듣다 보니 이런 식으로 SAP가 비전을 가지고 있고 확장되면서 점점 발전하고 있구나 이런 내용들을 듣고 있어서 그런 점이 좋았습니다. 물론 음식들도 많이 기억이 남습니다. 네, 이어서 설명드리면 8개국 또 저는 또 가보고 싶네요. 또 여러 곳, 8곳 전부 다 언젠가는 갈 수 있는 날이 올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어서 설명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면서 해외 법인을 운영하고 또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또 메가존 콜라는 MSP 사업으로서 입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이제 TSP를 거쳐서 이 글로벌 디지털 트렌드에 맞춰 비즈니스 파트너로서 또 디지털 서비스에 대한 플랫폼으로서 점점 역량을 강화하면서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성장해 가는 과정에서 다양하게도 최근 디지털 트렌드는 사업 영역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정 사업이 국한되지 않다 보니 다양한 산업 분야랑 함께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5천여 개 고객사들에는 대기업군이나 교육, 언론, 제조, 유통, 엔터사 등 다양한 기관과 기업들을 통해서 클라우드 기반의 각종 솔루션과 IT 부가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메가존 클라우드는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 아시는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근데 오늘 저희는 SAP 2C 데이트를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당연하게도 왜 SAP 사업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런 내용이 더 많냐? 그래서 지금부터 SAP 사업을 메가존 클라우드에서 어떻게 하는지도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가존 클라우드의 SAP 사업은 2018년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때 ERP-온 클라우드 팀으로 사업을 처음 시작했고요. 점점 클라우드 역량과 IT 기술을 통해서 짧은 시간에 SAP 관련 역량들을 확보하면서 성장해 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네이티브 SAP나 SAP PC 등 다양한 S4 하나의 버전을 이제 클라우드로 전환하거나 신규 구축하거나 유지 보수하는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SAP에서 제공해야 되는 토탈 IT 서비스를 모두 지원하면서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가존 클라우드는 국내에서 현재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골드 파트너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메가존 클라우드에서 하는 SAP 사업은 지금 아시는 것처럼 컨설팅이나 클라우드, AMS, 아니면 컨버전이나 마이그레이션 또는 이제 당연하게도 프로세스에 대한 혁신 등을 이루면서 같이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제 컨설팅이라든지 SAP 구축, 또 운영 유지 보수나 또 최근에는 이제 S4나 컨버전 사업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보면은 대부분의 SAP 전문 회사들에서 하는 사업 영역이긴 한데 메가존 클라우드만의 차별화된 강점이 있을까요? 차별화되면 강점. 여러 가지 얘기 드릴 수 있긴 하겠지만 관점마다 해석 포인트도 다르고 오늘 이 자리에서 한 가지를 굳이 말씀을 드린다 하면은 아무래도 고객 맞춤 클라우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장표에서 같이 설명을 또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메가존 클라우드는 파트너 매니지드 클라우드, PMC 파트너로 유명한데요. 이 PMC 파트너라고 하는 것 자체는 SAP에서 제공해야 되는 모든 오퍼링을 완벽하게 관리하고 이제 파트너의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메가존 클라우드 역시 이 PMC 파트너로서 모든 오퍼링을 제공을 하면서 이 BTP 기반의 확장성을 가지면서 멀티 클라우드 기반에 제공돼야 되는 부가 서비스를 함께 제공해 드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점에서 고객분들 항상 고민하시죠. 아, 우리 회사는 PMC야 아니면 프라이빗 클라우드 에디션이야, 퍼블릭 클라우드 에디션이야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실 겁니다. 그런 점에서 당연하게도 뭐 AWS나 아주르 등에다가 인프라를 두면서 이제 S4나 자체를 완전히 새로 구축하는 PMC 영역도 있고요. 당연히 우리는 독자적인 방화벽 안에서 독자적인 네트워크 안에서 안전하게 구현하고 싶다. 물론 추가적인 뭐 피어리 어플리케이션이나 BTP의 확장성도 가져가고 싶다 하시는 부분들 중에 클라우드 전환을 하고 싶은 분들은 또 PC를 제공을 받게 되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린 아예 프로세스도 다 구축 새로 하고 싶고 혁신하고 싶고 클라우드 전환하고 싶다 이런 니즈를 갖고 계신 고객분들은 또 퍼블릭 클라우드로 제공해 드리는 점으로서 각 고객분들마다 원하시는 니즈와 그 회사의 수준과 뭔가 규모에 따라서 그 특성에 맞게 원하시는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다는 점, 그래서 고객 맞춤형 클라우드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차별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클라우드 인프라도 굉장히 다양하고 또 SAP도 클라우드 제품이 또 프라이빗, 뭐 퍼블릭 다양하게 있고 한데 메가존 클라우드는 이제 PMC라는 모델까지 해서 더 많은 다양한 옵션을 고객한테 제공한다고 맞습니다.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이 관점에서 저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파트너 매니지드 클라우드라는 저 빨간색이 뭔가 나중에 중요한 게 뒷장에서 나오겠네요. 그게 아주 키포인트이긴 합니다. 아, 제가 그래서 네. 슬쩍 힌트를 드리겠는데 뭔가 기억을 잘 해야 될 것 같은 포인트지 않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설명드리면 될 것 같네요. 네. 네, 그래서 뭐 이어서 해주시죠. 네, 이러한 서비스들은 당연히 그만한 기술력과 또 인력이 필요합니다. 이게 당연한 얘기죠. 그러면 메가존 클라우드 왜 이런 내용을 계속 얘기하나? 메가존 클라우드는 그런 측면에서는 전체 인력의 78% 정도가 기술 인력으로 되어 있는 기술 집단입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분야에서는 국내에서 가장 많은 인력을 갖고 있는 회사고요. 또 전 세계 최초로 파트너 주도 멤버십을 통해서 인증받고 제공하고 있고요. 약 1200여 명의 기술 집단 분들과 또 그 안에 53명 정도의 SAP 전문 인력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당연히 뭐 PM 분들도 계시고 전문 모듈 컨설턴트 분이나 개발자, 테크 분들까지 있죠. 그래서 이분들 통해서 저희는 SAP 구축이나 클라우드 전환 또는 운영 유지 보수 등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여기서 잠깐 첫 번째 돌발 퀴즈 나가겠습니다. 지금 165명 돌발 퀴즈요? 참석하셨는데요. 예,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힌트가 나간 것 같아요. 메가존 클라우드만이 제공할 수 있는 또 클라우드 모델을 PMC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이 PMC 모델의 영문 풀네임을 채팅창에 적어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정확하게 스펠링을 적어주신 분을 정답자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영문으로 다 적어드는 거죠? 영문 풀네임입니다. 제가 아까 잠깐 계속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 기억하시는 분들은 상품 타가실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좀 회사 소개하고 팀 소개를 했는데 내보다 오래 있지도 않았는데 너무 잘하는데. 뼈저리게 느끼면서 배우고 있습니다. 뛰어난 유망주. 첫 번째 분이 누가 올라올까 궁금하네요. 네, 오. 이진규님 파트너, 네. 정확하다. 매니지드가 정확하게 음. 스펠링을 써주셨습니다. 네, 이진규님 축하드립니다. 네, 사은품 네, 드리도록 축하드립니다. 하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기술력과 인력들을 바탕으로 저희는 기존에는 마이그레이션 위주 사업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측에 보시는 것처럼 마이그레이션 위주 사업을 하다가 최근에는 방금 답변 주시는 것처럼 PMC와 PC를 위주로 신규 구축 사업들을 많이 진행하고 있는데요. 물론 회사 소개나 저희 사업부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자 하면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서 드리고 싶은데 오늘 저희 주제가 남아있고 또 다른 분들은 모두 그 부분을 더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뭐 저 목도 많이 아프고 이쯤까지 회사 소개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과 같이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대해서 여정을 같이 떠나보시죠. 네, 떠나보시겠습니다. 네. 먼저 제가 해당되는 내용을 설명드리기 전에 일단 정의가 중요한데요. 모든 산업에 대해서는 우리 그 사회자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기본적으로 이 해당되는 엔터테인먼트라고 하면 여러분이 보신 것 같이 이 해당되는 엔터테인먼트는 이 즐길 수 있는 것, 그리고 이 오락의 여흥거리, 이 모든 것들을 망라해서 문화 활동하는 것을 엔터테인먼트라고 그래요. 그리고 현재는 이 자기 자신 또는 그 외 모든 분들이 기분을 전환하고 자극할 수 있는 그런 촉진제 역할을 해서 만들어내는 어떤 모든 것들을
실제 엔터테인먼트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컨텐츠가 계속 다양화되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는 영화 또는 앨범, 공연, 그리고 재미난 출판물 이런 것들도 다 여러분들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럼 이런 게 다 엔터테인먼트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그 산업으로 넘어가는데 그럼 엔터테인먼트 산업은 뭐냐라고 이제 정의가 돼야 되는데 이 엔터테인먼트 산업은 이 해당되는 내용이 기본적으로 그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경제학을 저자하셨던 그 해롤드 보겔이라는 분이 말씀을 하시기를 이런 엔터테인먼트 분야에 유사한 어떤 기술적 생산 구조나 그리고 이것을 활용해서 상품이나 서비스 그리고 대체할 수 있는 수익원을 제공할 수 있는 기업들을 이끌어서 엔터테인먼트 산업 기업이다라고 얘기하고 네. 우리나라에서는 실제 이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문화산업이라고 표현을 해요. 문화산업. 동일한 의미는 동일한데 오른쪽에 보시면 이 영화, 또 비디오물, 음악, 게임 그리고 이제 이 여러분들이 제일 관심이 많은 그런 어떤 이 문화재 그 영상물들 그런 것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제가 여러분께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이 영화나 그리고 우리 실생에서 제일 많이 접하는 이 걸어 다닐 때 또는 전철을 탈 때 또는 어디에 갔을 때 음악이라는 부분에 대해서가 아닐까 싶어요. 이게 왜냐면 이 기본적으로 시장성이 이래요. 지금 보시는 그 데이터는 PwC 쪽에서 제공한 자료인데요. 이 자료를 보시면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 산업 전반에 걸쳐서 이 현대 사회가 디지털 및 모바일 전환이 이루어지고 이 소비자 대상으로 젊은 층들의 확대가 늘어나면서 이 가상현실이나 또는 게임이나 그런 것들 많이 하세요. 이게 다 엔터테인먼트 앤 미디어에 대한 이 산업이라고 지칭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성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성장하는 것을 따져보니 한 2.9조 달러? 오. 이게 하나로 따지면 3,800조 정도 될 거예요. 네. 이게 작은 숫자가 아니죠, 시장이. 큰 숫자. 예, 그리고 옆에 보시는 게 이제 실제 그 중에 음원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지금 여러분들도 뭐 아시겠지만 뭐 H사나 S사, Y사, J사 뭐 하면 어느 정도 아실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을 다 합치면 거의 6조, 7조, 많게는 10조까지 가지 않나. 라는 그런 시장의 규모를 갖고 있는 이 시장이에요, 이게. 글로벌하게 3,800조 말씀하셨는데 이제 얼마 전까지 굉장히 핫했던 2차 전지 아시잖아요. 네, 그럼요. 그 시장이 현재는 한 270, 80 정도, 80조 정도라고 네. 이제 보여지고 있는데 10배 이상이 되는 보면 엄청난 시장인 것 같고 그리고 또 이제 그 매출이 1조가 넘어간 엔터테인먼트 회사도 있었는데 예전에 이제 상상도 하지 못했었는데 지금은 또 H사 말고도 또 1조를 바라보는 회사도 있고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성장세가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러면 이런 매출이 저렇게 그 규모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사회자님은 그런 대상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매출을 견인하는 말씀드렸듯이 것들이. 컨텐츠는 점점 다양해지고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이제 뭐 음원 스트리밍이나 앨범 판매 등이 큰 비중을 차지할 것 같기는 해요. 가장 많이 접하는 네. 것들. 네네, 그렇죠. 이게 지금 방금 말씀하셨듯이 실제적으로 국내 시장의 K-팝의 주 매출 항목들이 중요한데 그 항목들에 대해서 제가 조금은 설명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차이점을 좀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 여러분들이 뭐 저나 또는 지금 있는 MZ 세대들 분들하고 좀 차이는 있겠지만 옛날에는 주로 CD 한 장에다가 제목하고 노래하고 그것만 줬어요. 가사도 네, 그렇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현재는 이게 책자형이나 책자형 안에 아티스트 카드, 즉 포토 카드라는 게 들어가고 이게 또 시장에서 거래도 돼요. 예. 그리고 이제 CD의 형태도 다양하게 구성품으로 만들어서 앨범을 제작하고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앨범에 대한 그런 다양성을 가지고 판매하는 그런 어떤 매출 형태가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 두 번째는 이 전자기기나 클라우드 등 이런 다양한 신기술이 발전함에 더불어서 이 다양한 방법으로 디지털 콘텐츠를 전달하는 방식이 생겼어요. 그 중에 이게 음원이거든요.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저기 계신 분이 사과를 먹고 계신데 저는 사과를 먹고 있는 저런 플랫폼이나 그 옆에 있는 U하고 튜브 있는 저런 플랫폼 그리고 밑에 보면 그 엽기 들고 파이 들고 계시는 스포츠 뭐 파이 뭐 그런 거나 또는 뭐 과일의 멜론 뭐 그런 이런 저런 여러 가지 플랫폼을 통해서 매출 일어나는 게 또 상당히 많아요. 네.
많을 것 같습니다. 예. 정말 많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이미지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센스 제가 있는 저작권 것 때문에 같고요. 좀 네. 그게 간- 했어요. 간접 광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럼 여기서 두 번째 돌발 질문 나가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듯이 아까 엿기 들고 있는 여자분 있잖아요. 저 네, 스포츠를 좌측 하고 보시면. 있는 저 여자분과 옆에 파이 해서 질문입니다. 이제 실시간 음원 스트리밍을 하는 글로벌 회사인데요. 이 회사의 영문 이름을 채팅창에 적어주시면 첫 번째로 또 적어주신 분께 정답자로 선정을 하겠습니다. 네. 잠깐 그럼 질문을 한번 좀 먼저 볼게요. 지금 정답 적어주시는 사이에 이윤진님께서 SEP에서 PC와 퍼블릭 클라우드 차이점에 대해서 좀 더 설명 부탁드립니다. PC가 프라이빗 클라우드 PCE 프라이빗 클라우드 에디션이죠. 그 프라이빗 클라우드 에디션과 저 퍼블릭 답변이 클라우드 올라왔네요, 차이점에 보니까. 대해서 강성훈님. 강성훈님이 네, 강성훈님이 정확하게 오, 정확하게. 예, 예. 스포티파이라고. 감사합니다. 제 네. 이미지가 네. 이게 또 전달력이 있네요. 네, 네. 축하드립니다. 네. 네, 뭐 누구를 감사합니다. 축하드릴지 모르겠지만 감사합니다. 제 전달력이- 두 분 다 축하드립니다. 예. 네. 저기 예. 그 아까 질문해주신 그 PC와 퍼블릭 클라우드 차이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혹시 주원님께서 답변이 가능하신가요? 여기서 지금 답변을 드리자면 뒤에 아까 앞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긴 했었는데 PC라고 하면은 사실상 저희가 스스로 갖고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서 납품을 하고 있는 건데 그거랑 퍼블릭 클라우드의 차이점은 클라우드 전환을 하고 나서 이제 프라이빗 에디션과 퍼블릭 에디션의 차이다 보니까 독자적인 네트워크를 해서 구성을 하느냐 아니면 오픈된 클라우드 내에서 서비스를 하냐의 차이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이따 질문하는 곳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네, 하고 그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프라이빗하게 구축하느냐 아니면 사스형 쓰는 거냐 네, 네. 네, 그렇게 맞습니다. 좀 추가적인 함축적으로 확장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져가는 부분의 차이인 예, 것 같습니다. 제가 네. 조금 빨리 진행을 네, 할게요. 이어서 설명 예.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것에 대한 매출의 형태는 무엇이냐면요. 예전에는 아티스트 분들이 앨범이나 음원에 큰 매출을 차지했어요. 예전에는. 근데 이제 요즘은 그런 다양한 파생 상품을 만들기 시작하고 그 파생 상품 때문에 시장의 규모가 커지는 거거든요. 그 중에 예를 들면 기본적으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해당되는 아티스트 분들이 공연을 하게 된다면 응원봉 같은 거 그것도 상당한 매출을 차지하고 있고 엽서, 포토, 사진 그리고 뭐 텀블러 등등에 대한 이 아티스트 굿즈에 대한 그런 매출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예, 그리고 또한 발생하는 게 뭐냐면 당연히 큰 중에 하나가 이 아티스트 분들은 공연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예전에는 국내 공연이 좀 많았지만 요즘에는 이제 이 행태가 국내에서 벗어나 이제 우리 K-팝이 워낙에 유명하다 보니까 글로벌에서 공연이나 팬미팅 하면서 발생하는 매출도 많이 있습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게 이렇게 유명세를 타고 유명한 이런 아티스트 분들은 이 영화 출연이나 광고 그리고 뮤지컬 및 이모티콘 우리 카카에서 쓰는 뭐 이모티콘 네. 같은 거 뭐 그런 어떤 다양한 용료 활동도 매출의 형태로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렇게 이게 아티스트 분들이 예전에는 음악만 하는 게 아니라 이 만능적인 이 재능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런 다양한 형태를 가지고 해당되는 산업의 기업이 이 무궁무진한 파생 상품을 만들어내서 매출을 일으키고 있는 아주 재밌는 사업이죠. 제조나 하이테크가 조금은 다르죠. 예. 그래서 급변하고 발생되는 그런 신세대의 문화와 신기술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파생 상품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설명을 듣고 보니까 이제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정말 다양한 형태의 상품과 서비스로 발전해 가는 것 같아요. 파생 상품 이런 표현도 써주셨는데 보통 이제 금융 상품을 일컬을 때 쓰는 용어긴 한데 이만큼 이제 많이 다양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제 그럼 다음 세션으로 넘어가서요. 그럼 이제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비즈니스 특이성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오늘 세션에 다양한 회사에서 아마 참석을 하셨을 겁니다. 뭐 동종업계도 있으실 수도 있고 다른 업종에 계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엔터테인먼트의 비즈니스 특성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으실 것 같아요. 유 이사님께서는 이번 프로젝트에 PM을 맡으셨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전에 비교해서 프로젝트 이후에는 엔터에 대한 그 이해도가 많이 좀 달라지셨을 것 같은데 어떠신지 좀 설명을 지금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셨듯이 저런 자료를 만들어낼 수 있었다는 게 일단은 좀 네. 지식적인 측면에서 뭔가 좀 있었다는 얘기고요. 나이지가 좀 쌓였다는 거고. 그렇다고 제가 뭐 아주 뭐 엔터테인먼트의 전문가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 SAP를 적용하는 입장, 그리고 ERP를 적용하는 입장에서 타 산업과 엔터테인먼트 산업은 약간은 차이점은 있구나. 그러니까 동일한 어떤 모듈의 기능, 동일한 어떤 펑셔널리티 또는 동일하게 바라보는 어떤 비즈니스의 프로세스가 조금은 다르구나라는 것까지는 좀 느낀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제가 특이성을 몇 가지만 짚어드릴게요. 많이는 못 짚어드리고요. 첫 번째로는 크게 이제 모든 그 프로세스가 아티스트 중심으로 일어나는 그런 산업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다면 그 아티스트 중심으로 일어나는 그런 활동들을 가지고 프로젝트화를 시킵니다. 이게 사업 기한을 하게 되고 그 기한을 구성으로 프로젝트를 만들고 그 프로젝트가 음반 제작도 있을 수 있고 공연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활동에 대한 프로젝트가 만들어지고 그 프로젝트 중심으로 구매와 매출과 프로젝트 정산을 하는 활동을 해요. 근데 이게 기본적인 산업하고는 똑같아요. 예, 플랜트 산업도 저렇게 해요. 기한하고 프로젝트 구성하고 그다음 구매하고 매출해서 프로젝트 정산하겠죠. 근데 단 하나가 다른 게 요새 사회적 대두도 되고 말이 좀 나오는 아티스트 분들에 대한 정산 부분이 조금 큰 차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크게 제가 오늘 빠르게 설명드릴 내용은 아티스트 분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어떤 특성치, 그리고 기준 정보, 프로젝트, 정산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보시는 것 같이 아티스트라는 분들이 기본적으로 이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이 주 핵심 이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활동의 이 그 모델도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다양하게 또 퍼져나가는 거죠.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더 드리면 이 해당되는 그 K-팝 같은 경우에 이제 아티스트 분이라는 분들이 있을 거고 또 뭐 당연히 이 연기하시는 분도 똑같아요. 그런 개개인이 있는데 이 특히 아티스트 분들은 개인이 솔로도 하지만 그룹으로 해요. 그룹으로도 진행을 해요. 그렇다 그러면 아티스트라는 그분을 실제 처음에 태초에 시작할 때 그룹을 만들고 그 그룹이 이 해당되는 활동에 따라서 조합을 이루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기 보시는 것 같이 아티스트 분 한 분의 그 한 분 한 분에 대한 어떤 정보가 실제 태초에 그룹이 만들어지면 뭐 예를 들면 A라고 하는 그룹, 뭐 예전에 있던 우리가 저희들 시대에 있던 어떤 그룹 사운드에 대한 그룹 그런 분들이 하나의 다 그룹이지만 그분들이 실제 솔로로도 음원을 만들기도 하고 앨범을 출판도 하기도 하고 해요. 그때는 저렇게 조합을 가지고 활동을 만들고 프로젝트화 시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꼭지는 저런 아티스트에 대한 관리 포인트를 좀 잡아주는 게 첫 번째 특성치가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지금 보면 이제 왼쪽 아래 이제 아티스트 뭐 데이브, 엠버, 리암, 에이바 뭐 실제 있는 그룹인지 모르겠는데요. 네, 아티스트 조합을 해서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노아 2인, 에이든 3인, 벤자민 4인. 그래서 아티스트들이 이렇게 조합을 할 경우가 있는데 또 수익이나 비용에 대한 그런 정산 규칙 같은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네네, 그거는 제가 뒤에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면 정산은 제가 뭐 로직까지 얘기는 하는 자리는 아니니까 큰 컨셉만 말씀을 드릴게요. 또 이게 또 산업만 하시는 또 엔터테인먼트 사마다 다를 수도 있고 그건 또 보안이실 거니까 제가 얘기는 안 하고 큰 컨셉만 말씀을 드릴게요. 예. 자, 그리고 이제 이 경우에 이제 프로젝트라는 부분이 중요한데요. 이 프로젝트는 아까도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아티스트의 조합을 근간으로 이 해당되는 이 프로젝트를 구성을 해요. 근데 프로젝트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플랜트 산업이나 또는 방위 산업이나 서비스 산업에서도 프로젝트를 써요. 쓰지만 이 해당되는 단위별 묶음에 대한 프로젝트는 기획은 하되 다른 점이 뭐냐면 이 안에는 기본적으로 이 앨범을 만들기 위해서 활동을 하는데 어떤 비용과 어떤 매출이 만들어지나 어떤 항목별로 뭐 제작이냐 그다음에 작곡을 하더라도 작곡비가 들어가는 부분 여러 가지 그런 형태로 구성을 하고 그리고 공연이다 그럼 공연의 준비에 대한 여러 가지 활동들 그런 활동 중심의 이 매출과 비용을 담는 통을 쓰기 위하고 그 해당되는 프로젝트의 큰 꼭지인 이 PS의 큰 꼭지인 일정 관리라든지 그런 것들을 관리를 하기 위해서 쓰는 목적이 제일 커요. 그래서 키포인트는 저런 활동들을 다 프로젝트화 시켜서 나중에는 저런 부분이 목적성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게 SAP에서 어떻게 구현되고 어떤 목적성인지 내가 또 설명을 드릴게요. 아무래도 이제 업종의 특성상 이 프로젝트가 굉장히 많고 또 일회성 프로젝트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네네, 그런 그렇죠. 일회성 프로젝트가 실제로도 많고 관리는 어떻게 네, 해야 대부분의 될까요? 산업들은 프로젝트를 만들면 말씀하신 대로 일회성으로 끝날 수밖에 없어요. 엔드 데이트가 있거든요. 당연히 프로젝트는 엔드가 있어요. 예를 들면 당연히 엔터테인먼트도 공연도 엔드가 있어요. 근데 엔드가 없는 경우가 생겨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 앨범을 만들면 처음에 계획을 해서 난 1, 2년 팔겠다 생각 아니고 장기적으로 판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만들어 놓고 1년 만에 이 앨범이 판매가 안 되지만 2, 3년 후에 뭐 군대에서 또는 다른 어떤 곳에서 이게 유명세를 타면서 화랑으로 역주행하죠. 확 오르면서 그렇죠. 매출이 역주행 오르기 때문에 올라오고 하니까요. 저 프로젝트를 종료를 못 하는 거야. 그런 케이스도 생겨요. 예. 그래서 이 특성치에 따라 프로젝트를 종료할 수 있고 못 할 수 있는 형태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일회성은 아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은 이제 어떤 정보성인데요. 다양한 방대한 양의 어떤 데이터를 분석하고 활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행되어야 될 사항이 있는데 이게 기업 외부적인 측면에서 핵심 정보를 구분해서 이를 표준화하고 업무에 대한 정확하게 어떤 업무에서 정확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기본 체계를 갖춰야 되는 거예요. 이제 기본적인 측면의 기준 정보고요. 기준 정보에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이 해당되는 이 엔터테인먼트 역시도 이 자재에 대한 어떤 그룹에 대한 내용을 잘 구분시킨다든지 또는 자재에 대한 체계라든지 당연히 자재라는 코드가 나중에 제가 설명을 좀 하겠지만 앞에서 설명했듯이 어떤 유형적인 측면에 이 아티스트 물건 있고 매출이 있고 무형적인 매출이 있어요. 공연 같은 건 다 무형이거든요. 그런 어떤 코드에 대한 거, 그럼 매출을 분석하기 위해서 제품 구조, 계층 구조를 활용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해야지만이 매입과 매출을 가지고 해당되는 데이터를 나중에 분석에 쓸 수가 있어요. 네, 그런 부분도 잘 좀 이렇게 정립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 특성치에 맞춰서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아까 궁금하셨던 아티스트 정산 쪽인데요. 이게 대부분 다 이제 그 엔터테인먼트에 모르신 분들이 저 부분이 제일 궁금하신 부분인데 실제적으로 보면 간단할 수도 있어요. 보시는 것 같이 매출을 일으키는 것은 기업이에요. 근데 그 부분을 만들어내는 부분은 아티스트예요. 근데 그분이 활동하는 거에 따른 정보들을 모두 다 SAP의 투명성을 기반으로 데이터를 다 쌓아놔야 돼요. 근데 그렇죠. 현재 그렇게 하기에는 타 산업, 타 회사들, 경쟁사라고 할게요. 뭐, 엔터테인먼트사, 어떤 A라고 하는 경쟁사 같은 경우는 그런 정보를 오프라인으로 또는 엑셀로 관리하다 보니까 정보에 변화가 생기는 거겠죠. 그래서 SAP를 도입하게 되고 SAP를 사용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SAP의 기본 사상이 뭐예요? 물과 제의 일치거든요. 맞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비용이나 매출, 그리고 여러 가지 정보들이 다 쌓이게 된 노후 데이터가 SAP에 다 쌓인다는 거죠. 그럼 다 쌓이면 그 정보들을 아티스트별로 모두 다 정보를 다 게더링하게 돼 있어요. 그럼 다 게더링을 하면 그 데이터를 가지고 그분의 역량과 그분의 어떤 인지도를 가지고 요율을 매겨서 아티스트 분별로 금액을 뽑아내는 거죠. 성과급을. 그러면 그분한테 실제 지급을 하는 그런 프로세스를 가져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아티스트 중심인 산업인 엔터테인먼트의 좀 특이적이다. 거의 핵심이라고 예, 제일 핵심이고 네. 저것 때문에 이 해당되는 저는 어떤 시스템과 프로세스를 정립화시키고 투명화시키고 하려고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네. 예. 네, 지금까지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비즈니스 특이성에 대해서 잘 들어봤습니다. 다음으로는 그럼 과연 이런 특화된 프로세스가 있는 엔터테인먼트 비즈니스에서 SAP S4하나가 어떻게 구현이 되었는지 또 어떤 특이사항이 있었는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유 기사님 말씀 이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또 쉬실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네. 서포트가 필요할 것 같아요. 고민만 해보겠습니다. SAP 구현 현황을 조금 설명을 드리되 이렇게 설명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 SAP 구현에 있어서 중요한 어떤 모듈과 솔루션에 대해서만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고 그 이유가 워낙에 이 해당되는 프로세스와 안에 들어가 있는 로직과 여러 가지 업무적인 그런 어떤 내용들을 다 설명하기에는 이 자리가 너무 짧고 그래서 키포인트만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프로젝트 부분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아티스트 활동을 어떻게 담아갈 거냐라는 고민을 SAP 솔루션에서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구매와 영업은 이 해당되는 서비스업에 대한 무형물이 있을 거고 유형물이 있을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구매 활동과 국내외 매출을 어떻게 관리할 거냐는 포인트. 그리고 뭐 일반 회계는 기본적으로 비슷할 것 같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관리회계적인 측면에서는 어떤 뷰로 분석의 체계를 제공하는 게 맞는지 이 네 가지를 좀 설명을 드리면서 제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제일 중요한 게 PS 모듈인데요. 이 PS 모듈은 아티스트 분들이 이런 다양한 활동들을 단위적으로 묶어서 구성해서
프로젝트를 만든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 활동에 대한 매출과 이익을 분석할 수 있는 기반으로 PS 모듈을 사용을 했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프로젝트를 구성해서 이 프로젝트 구성된 걸 가지고 구매 활동에 쓰고 영업 활동에 쓰고 회계에서 처리하는 거, 경비에서 처리할 때마다 각 비용별, 매출별 이 데이터를 담아갈 수 있는 WBS 항목을 만들어서 거기에 적재하고 그 내용들을 정산해서 관리에게 CO로 넘겨서 하는 그런 역할을 맡는 게 PS의 적인 측면이죠. 저렇게 쌓인 게 뒤에 CO 설명할 때 간략하게 또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보통 SAP 이제 프로젝트 관리 모듈, 즉 이제 PS 모듈이라고 하면 기존에 네. 이제 선박이나 항공기처럼 대형 기계 장치에 대한 그렇죠. 제조 공정 관리, 네네네. 그리고 또 이제 건설 같은 이제 또 시공 관리에서 네. 많이 쓰는 모듈이긴 한데 네. 약간은 좀 많이 다를 것 같긴 해요. 지금 이제 설명을 많이 해주시긴 했는데.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어느 정도 또 커스터마이징이나 개발 영역도 많이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네, 어땠나요? 말씀하신 대로 제가 봐서는 그 업무의 편의성 때문에 개발하는 측면이 우리나라에서 아직도 있고 잠재게 돼 있고 그리고 업무의 다양성 때문에 편의성은 좀 이렇게 반영을 한 거는 있지만 제가 봐서는 요즘 대세가 이렇거든요. 뭐 클린 코어라는 용어도 쓰고 핏 스탠다드에 대한 설계 Fit to standard. 네, 피트 맞습니다. 스탠다드든 피트 뭐 스탠다드. 핏 스탠다드든 네. 뭐 비슷한 거고 아마 찾아보면 피트 스탠다드, 핏 스탠다드. 네. 근데 이게 다 맥락이 뭐 클린 코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설계 중심으로 가고 이런 설계 중심에서 이 표준 기능을 최대한 많이 사용해도 제가 봐서는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대신에 특성치에 대한 내용만 좀 담아가면 될 것 같고 대신에 개발이 필요하다면 제가 봐서는 이제 그 SAP가 제공하는 BTP 기반하에 뭔가를 개발해서 붙이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 너무 이렇게 해당되는 이 코어에다가 뭐를 이렇게 만들어서 붙이는 건 아닌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무래도 요즘 예. 트렌드인 것 같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예. 클린 코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 클라우드로 전환해가는 ERP에서도 좀 중요한 특징인 것 같아요. 네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매 쪽인데, 구매는 뭐 일반적인 산업과 차이는 별로 없어요. 뭐, 당연히 구매 활동을 하기 위해서 구매 오더 내고, 뭐, 견적하고, 그리고 입고 잡고, 뭐 대금 처리하고, 거기에 대해서 세금 계산서 처리하고 하는 건데, 여기서 키포인트는 이 해당되는 정보들이 제가 아까 설명드린 대로 아티스트에 대한 정산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모든 데이터들이 아티스트 정보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려면 실제 구매 활동하는 저 왼쪽 편에 보시면 구매 활동하는 저 데이터에 제일 밑에 있는 아티스트, 아까 그 조합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마스터라고 표현할게요. 그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아마 영업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맞습니다. 또는 개인 경비 처리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실제 구매는 기본은 똑같지만 저런 부분을 좀 그 SAP에서 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유형과 무형을 구분해서 발주가 나가야 되는 형태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매출이 있어야지 되니까 이제 영업 쪽인데요. 이 부분은 제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는 본인도 프로젝트를 투입을 했으니 그리고 SD를 하셨으니 본인이 이 부분을 좀 설명을 해주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제가 듣기로도 SD 모듈 담당인데 활약이 대단했다고 들었거든요. 네. 직접 설명 혹시 가능하시다면 이사님 조금 한번 쉬고 해보십시오. 싶으셔서 생각을 좀 저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좀 해주시면 네. 다음은 제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물 한 잔 드실 시간을 네. 잠깐 제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엔터테인먼트 사업 내에서 매출, SD 영역에서는 어떻게 구현했는지, 어떻게 설계했는지를 설명을 드리려면 큰 맥락적에서는 매출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유 이사님께서 쭉 설명해 주셨는데 자재 마스터도 유형과 무형 등 또 아티스트 정보를 담으면서 나눠졌는데 매출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던 재고가 있고 실물이 있는 이 MD나 앨범 같은 경우는 유형 매출이라는 곳에 속했었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이제 저희가 듣는 음원 또는 이제 공연하시거나 뭐 라디오 방송이나 영화 같은 거 출연하시는 이런 용역 매출 또 로열티 매출들은 무형 매출, 실제 존재하지 않는 무형 매출로 저희는 담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가지 프로세스를 가지고도 프로세스가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우측 화면 쪽 보시면 음반 MD 같은 유형 매출 같은 경우는 기존 SCM에서 관리하는 방식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세일즈 오더 만들고 이제 쇼핑 프로세스에는 딜리버리 오더를 만들고 나서 빌링 다큐멘트를 만들면서 종료가 되고요. 무형 같은 경우는
당연히 재고가 없으니까 쇼핑 프로세스가 필요가 없습니다. 음. 그래서 딜리버리 오더가 없이 세일즈 오더를 만들고 빌링 닥을 만들면서 종료가 되고요. 물론 당연히 사업체마다 필요에 따라서 뭐 커머셜 인보이스나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는 등 이후 프로세스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그렇게 설계를 하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렇게 매출을 담고 나면 이제 당연하게 여러 측면에서 데이터가 많이 넘어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아티스트도 있고 프로젝트도 있고 다양한 정보들이 넘어오다 보니까 매출을 관리하시는 담당자들 입장에서도 이 관점들이 다양합니다. 보시는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뭐 프로젝트별로 보시는 분도 있고 아티스트별로 보셔야 되는 분도 있고 특정 사업 아이템을 통해서 보셔야 되는 분도 있다 보니 레포트 구성도 더 다양해지고 이걸 분석할 수 있는 능력도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같은 경우는 유 이사님께서 뒤쪽에 또 관리회계 부분이랑 같이 이어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네. 네, 이제 아마 이 해당 프로젝트의 소속 아티스트들도 많이 활동을 할 것 같긴 한데 저는 이제 U로 시작하는 그 플랫폼을 저는 즐겨 보거든요. 네네. 거기 보면 이제 어떤 아티스트 채널도 있고 회사 채널도 있고 또 다른 채널에 그 해당 아티스트가 출연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수익의 정산이나 배분 같은 것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설명이 가능하실까요? 네, 제가 해당 사업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제가 아는 수준에서만 그 지식을 전달 공유드린다고 생각을 하면은 아티스트 개인분들이나 이런 특정 스트리머나 활동을 하시는 내용들을 MCN이라는 사업 아이템으로 또 분류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별로 운영하시는 채널도 있고요. 또는 아시는 것처럼 회사에서 운영하는 채널도 있습니다. 저희 메가존 클라우드도 채널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회사 채널도 있고요. 또 추가적으로 다른 회사 또는 다른 아티스트 분들의 유튜브에 출연하는 경우도 있죠. 뭐 즐겨보시는 거에 내가 알고 있던 아이돌이 왜 여기 나오지? 물론 이때도 만약에 저희 세 명이 같은 아이돌 그룹이라 했는데 뭐 전 이사님만 따로 나가실 수도 있고 유 이사님만 그렇지. 따로 출연할 수도 있고 그때마다 상황이 다르고 요일이 다르기 때문에 타 아티스트 분들이나 스트리머 분들 통해서 하는 경우에는 리베뉴 쉐어를 받는 거고요. 그 외에는 뭐 요일을 따져서 계약에 의거해서 진행하시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만 진행해도 예. 괜찮은 거죠? 충분히 네. 설명을 충분히- 잘 해주신 것 충분히 같습니다. 셨어요. 네. 유망 맞아요. 맞아요. 충분히 네. 드셨죠. 네.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그 PS와 그리고 구매와 그리고 영업에서 그런 어떤 그 아티스트 중심의 비용과 아티스트 중심의 매출 그리고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묶음인 그런 프로젝트를 만들면 결국에는 이 데이터들을 가지고 분석을 해야 돼요. 예, 그런 측면에서 보시면 지금 보시는 그림과 같이 해당되는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매출 발생이나 비용이나 그런 기타 등등에 대한 것들이 다 프로젝트에 모이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뭐 이 아티스트 산업에, 그러니까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국한된 건 아니에요. 일반 서비스나 그런 어떤 프로젝트 쓰는 데는 다 저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밑에 있는 저 아티스트별 매출이나 저런 내용들 때문에 그런 정보들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 정보들이 들어가면 옆에 보시는 그 COPA에 보면 프로젝트 관점에서는 기본적으로 보이겠지만 이 비즈니스 관점이라는 게 뭐냐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유형, 무형 표현을 했잖아요. 그리고 유형, 무형에도 여러 가지 제품에 대한 군도 있고 그래서 제품 계층 구조라는 것도 쓰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분석도 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는 아티스트 한 분 한 분에 대한 그런 어떤 매출과 비용을 가지고 손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 수 있는 부분이 있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게 그런 다양한 점에서 결국에는 어떤 지표를 봐야 되는데 이 S4하나의 대시보드 기능이 탑재가 돼 있어요. S4하나에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활용해서 좀 더 경영 지표를 가시성 있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 부분을 좀 더 확대해서 좀 보려면 SAP의 SaaS형인 SAP 어널리틱스 클라우드라고 하는 뷰를 사용해서 제공받을 수도 있어요. 저거는 그래서- 이제 S4하나 외에 이제 별도의 솔루션이라고 봐야겠죠. 예, S4 하나에 별도로 이제 SaaS로 그렇죠. 많이 가는 제품들이 많은데 SAP도 이제 그 중에 이제 경영정보 옛날에는 이게 뭐 제가 뒷장에서 바로 설명을 드릴게요. 예, 제가 말씀을 방금 드렸듯이 이 해당되는 이런 어떤 그 뷰를 위해서 SAP가 옛날에는 BIBW라고 하던 것들을 이제는 이제 SAC라고 하는 이름으로 좀 간 거고, 저 SAC가 SAP Analytics Cloud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지금 쓰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렇게 데이터를 조합을 해서 실적은 당연히 SAP에서 가져오는 거고, S4하나에서. 그리고 그 내용을 실제 저 SAC에다 데이터가 서로 연동돼서 저런 옆에 있는 오른쪽 같이 뷰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근데 저 기능이 뷰만 제공하는 게 아니라
아니라 사업계획 같은 입력할 수 있는 것까지도 기능을 제공을 해요. 일부 대시보드도 제공해 주는 것 같습니다. 이 대시보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S4하나에 있는 대시보드보다는 저 SAC가 더 많이 갖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예전에도 뭐 BWBI에서 좀 입력의 화면을 만들어서 사업계획도 수립하고 경비계획 뭐 그런 연간계획 세우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저기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렇게 가는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문제는 이 SAP S4하나하고 이 SAC하고 연동을 하려면 예전에는 뭐 연동하면 우리 머릿속에 제일 먼저 뜨는 게 RFC잖아요. 그렇죠. 예, 또는 EIA 툴 같은 거 인터페이스 쓴다든지. 개발. 예, 그렇죠. 네. 근데 지금은 그런 것보다는 뭐 여러분도 많이 아시피 오데이터라는 네. 부분이라든지 그런 식의 기술로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프로젝트 할 때 이 해당되는 저 시스템하고 연동할 때 오데이터를 가지고 연동해서 저희들이 진행을 했었어요. 뭔가 좀 더 RFC나 이런 방식보다 좀 더 장점이 있나 보죠. 예, 예, 그게 네. 이제 네. 앞으로 음. SaaS로 가고 이 클라우드로 가면서 RFC보다 아마 오데이터나 그런 연동 방식에 대한 새로운 신기술을 많이 쓰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제 꼭 굳이 하나만 쓰는 게 아니라 누구라도 갖다 쓸 수 있는 그런 통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에 지금 큰 꼭지는 아니지만 PS, 그 다음에 PS 모듈, 그리고 뭐 MM 모듈, 뭐 그런 SAP 갖고 있는 코어 모듈만 얘기했고, 그 다음에 분석이라는 내용만 얘기했잖아요. 이게 전체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망라해서 만약에 제가 그 SAP 제품을 가지고 그런 어떤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대해서 제가 구성을 다시 한번 해본다 라고 하면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보시는 것 같이 중간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SAP S4하나라는 게 딱 장착이 될 거고요. 그 안에 이제 그 중심으로 실제 개인 경비나 SAP 컨커라는 SaaS형. 네. 그리고 인사나 그런 어떤 평가 같은 그 인사 쪽 솔루션인 SAP Success Factor 같은 거. 그리고 이 협력업체 포탈인 아리바. 그리고 이런 데이터들이 막 쌓여서 분석할 수 있는 SAC라고 하는 그런 솔루션들 가지고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봐서는 이 서비스 산업적인 측면에서 구독형 비즈니스 모델을 포함이 되어 있는 솔루션이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면 SAP 브림이라는 게 이 빌링하고 그런 부분을 처리할 수 있는 기능이 있거든요. 그런 SaaS형 솔루션도 써도 괜찮지 않을까. 잘 조합을 하면. 근데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당연히 SAP의 제품이라면 모두 다 생각하는 게 비싸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클라우드로 넘어가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 구독형이다 라고 생각해요. 당연히 구독형이라도 뭔가 따지고 두면 비싸겠죠. 비용적인. 그래서 비용만 따지고 든다라고 하면 다 비싸다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비용 외에 많은 장점이 있는 부분을 한 번쯤은 되짚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예상도로 본다면 저런 식의 구성을 한다라고 하면 엔터테인먼트 산업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서비스하는 산업 또는 제조업이든 다양하게 저런 구성을 하면서 본인들 고객사에 맞게 구축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거 외에 더 많은 솔루션이 더 있겠죠. 예전만 하더라도 SAP에서 커버하지 못한 영역들이 많다 보니 네네. 또 많은 개발이 일어나고 했었었는데 네네. 지금은 이제 SAP에서 말씀하셨던 그런 LOB라고 하잖아요. 네네. 라인 오브 비즈니스. 구매나 인사관리 이런 부분이 이제 많은 부분이 SAP에서 커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장점이 있는 것 예, 같고요. 맞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 중간에 있는 저는 SAP에다가 뭔가를 막 개발하는 것보다는 이제 클린코어라고 아까 말씀 그렇죠. 좋은 거를 맞습니다. 주문하셨듯이 저기에 저 부분은 그대로 쓰면서 필요한 것들은 BTP라는 것에서 주변에서 만드는 게 맞다고 저도 보거든요. 말 그대로 확장성인 거죠. 예,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게 더 맞지 않나 싶어요. 이제 좀 변화가 있어야 되겠죠. 네. 지금 이제 마지막 돌발 질문이 나갈 차례가 됐습니다. 지금 이제 유석상 이사님께서 SAC 계속 강조하셨거든요. 그렇죠. 동일하게 아까 첫 번째, 두 번째 비슷한 스타일인데요. SAC의 플레임을 영문 스펠링을 정확하게 첫 번째로 적어주시는 분께 마지막 퀴즈 정답자로 선정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AC, S는 이제 SAP고요. AC의 영문 플레임을 팁을 드리면 A 단어에 대한 풀네임을 쓰실 때 조금 주의하실 게 있습니다. 아, 그렇네요. 네, 뭐 지금 화면에 보이지 않나요? 네. 순발력 테스트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네. 저는 잠깐 영어 플레임이라 해서 영어 테스트인가 생각했었는데 네, 순발력 이어서 테스트네요. 이 적어주시는 분께는 이제 나중에 체크를 할 거고요. 네, 심지영님 감사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정확하게 네. 적으셨네요. S까지 축하드립니다. 오태정님 좀 축하드립니다. 아쉽습니다. S를 꼭 붙여야 되죠. 네, 다음 예. 이어서 설명해 주시죠. 예, 그래서 제가 오늘 네. 설명드린 게 네. 기본적으로 엔터테인먼트 산업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냥 큰 내용을 다 드릴 수는 없지만 이 엔터테인먼트 산업은 이런 특성치가 있고 그 내용을 SAP에 이렇게 담아갔으면
될 것 같아요라고 하는 제 경험을 말씀을 드렸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이제 다 이런 오랜 SAP 컨설턴트로서 그런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제가 느낀 점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비즈 측면에서는 이 SAP 솔루션이 오랫동안 탑클래스 기업뿐만 아니라 이 스타트업 등 많은 기업들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많은 사례와 증례가 있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이제 베스트 프랙티스로 만들어지고 이런 내용들이 SaaS형인 퍼블릭 클라우드나 또는 프라이빗 클라우드에 많이 탑재가 되어 있다는 의미예요. 그렇다 그러면 결국에는 그런 부분을 사용할 수 있고 그런 신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의 인력들이 많이 있어야 되는 측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마찬가지로 SAP 클라우드 인력을 지속적으로 양성하고 그걸 성장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포인트라서 SAP 클라우드 쪽에 관심을 이제 많이 가져야 된다는 부분을 저는 좀 생각을 해봤고요. 이 클라우드 측면인데, 이 클라우드 측면은 아시다시피 클라우드 하면 저희들 메가존 클라우드가 잘하는 회사로 정평이 나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SAP 솔루션도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지만 모든 모든 솔루션들이나 어떤 것들이 다 클라우드로 다 이전하고 그렇게 솔루션들이 제공이 되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제공되고 있는 측면에서 빠르고 다양하고 그리고 변화하는 IT 또는 변화하고 있는 비즈니스 환경에 이 적합한 이 클라우드에 대한 어댑티빌리티나 또는 신기술을 협업해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클라우드 어질리티나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한다면 클라우드를 잘 아는 회사하고 이제는 프로젝트를 해야 되고 그런 맞습니다.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 거고요. 고객 입장에서도 예전에는 클라우드 하면 비용 절감이다라고 그런 고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제는. 그런 부분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필수라고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솔직히 생각을 해봐요. 제가 어떤 그 학자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굉장히 박시한 건 아니지만 그런 경험에서 나오는 이 IT의 시류나 그런 어떤 비즈니스의 변화에 따라서 본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으로 좀 많이 눈을 돌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마지막으로는 그런 어떤 클라우드 기반으로 가면서 다양한 기술이나 융합을 기회를 통해서 고객이 대응하는 그런 어떤 많은 부분에 대한 니즈를 BTP로 좀 대응한다든지 또는 연동에 대한 기술도 바뀌는 OData나 그런 기술을 좀 안다든지 또는 또 RPA나 또 챗GPT 같은 그런 신기술과 접목을 해본다든지 그런 기회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저희들 역시 그런 준비를 많이 했고 준비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결실들을 예전 기능이 아니라 신기술을 가지고 고객분들한테 이 고품질의 IT 서비스를 제공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해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씀하셨듯이 이제 클라우드는 필수다. 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 입장이 그런 거죠. 다른 사람도 있을 거고. 이게 현재 SAP도 예전에 이제 온프레미스 라이센스를 판매하는 소프트웨어 회사였는데 지금은 완전하게 클라우드 회사로 ERP도 프라이빗 클라우드나 사스 방식으로 완전하게 전환을 해가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메가존 클라우드도 많은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제 제공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트렌드가 이제 계속 변해가고 있는데 혹시 김주환님께서는 어떤 이런 트렌드에 대해서 실제로 느껴지시는 게 있으신가요? 제가 느끼기에는 요즘 네. 이제 SAP는 결국에는 완전하게 클라우드로 전환하는 추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클라우드 보안성 때문에 온프레미스 옵션을 고객께 더 납품을 많이 했었지만 최근에는 이제 그런 고민이 어느 정도 해소가 많이 되면서 고객분들이 많은 분들이 실제로도 클라우드로 전환을 하시고 이 최신 트렌드에 맞춰서 이제 SAP 코어 이외에도 서드 파티나 다른 기관계 시스템 등을 붙이면서 이제 클라우드 기반을 통해서 저희랑 함께 하고 계시고 있는데 당연히 이제 클라우드 장점이라 할 수 있는 고가용성이나 유연성 이런 것들이 안정성에 같이 붙여지면서 모니터링 솔루션이나 이런 애드온 서비스를 통해서 확보하다 보니까 더욱더 안전하고 더 실용적인 서비스를 제공받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많은 솔루션이나 서비스를 메가존 클라우드에서 제공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자화자찬 하지 말고. 네. 자화자찬. 알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시간이 이제 네. 생각보다 저희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너무 많아가지고 시간이 상당히 많이 흘렀습니다. 지금 한 3분 정도 남은 것 같은데요. 3분밖에 네. 안 남았네요. 잠시만요. 네. 그러면 어떻게 질문을 그래도 저희들이 질문에 대해서 어차피 답변을 다 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네. 다 드리기 때문에 어느 분만 딱 이렇게 답변하기 좀 어렵지 않을까요? 마무리를 해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다들 네, 정해진 답변을 시간을 다 드리고 싶은데 네. 네, 시간이 저희가 좀 상당히 많이 오래
쓰다 보니까 마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네. 네. 예. 오늘 세션이 어떠셨나요? 오늘 이제 종합해 보자면 엔터테인먼트 산업은 아티스트의 정산이나 또 공통비용의 배부 같은 또 수익성 분석 부분이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고 에스파나는 이런 특성을 반영해서 또 구현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 이제 그 ERP나 IT 시스템 고도화를 계획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저희 같은 메가존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이제 SAP 산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기도 하고 좋은 사례를 만들어가고 있으니까요. ERP나 또 클라우드, 나아가서는 IT 전반에 대한 고민이 있으시면 저희에게 연락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혹시 아직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요. 네. 오늘 세션 하신 소감이나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두 분 감사합니다. 모두 한 말씀. 아, 팀장님 먼저. 제가 지금까지 그 엔터테인먼트 산업부터 SAP 구현까지 이 가는 여정을 좀 설명을 드렸어요. 여러분들께, 그리고 우리 두 분께도. 근데 이제 아마 SAP를 경험을 많이 하신 분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시청자분들께서도. 타 SAP 구현하는 측면에서는 별 특이점이 없다라고 느낄 수 있어요. 저도 이런 짧은 시간에 큰 얘기만 하다 보면 별 차이 없다고 느낄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것보다는 이 엔터테인먼트의 어떤 큰 그림이 SAP에 탑재될 수 있다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고 부족한 점이 있다면 너그러운 마음으로 좀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참석하시는 고객분들은 엔터테인먼트 같은 서비스도 된다라고 하면 SAP 가지고 다른 우리가 하고 있는 산업도 다 적용을 할 수 있구나라는 부분도 느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 2시의 데이트에서 오늘 드리고 싶은 중요한 포인트는 이게 아닐까 싶어요. 뭐냐면 엔터테인먼트 산업도 뭐 SAP 구현이 가능하다. 그 외 서비스 산업도 가능하다. 다 느끼는 거 좋아요. 근데 지금 가고 있는 우리가 좀 SAP라고 하는 이 시간 2시의 데이트 또는 또 다양한 신규스들이 가고 있는 방향 이게 뭐냐라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뭐예요? 결국에는 클라우드 향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가고 있는 것들을 이제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이 고객분들이 지켜보는 고민의 시간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필수로 받아들이고 그 필수를 어떻게 준비하고 그리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가이드를 받을 수 있는지 전문 업체나 그런 부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상담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게 제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전문업체 저희 아닌가요? 그렇죠. 뭐 그럴 수도 네. 있죠. 예. 네, 김주환 매니저님도 사실은 이제 첫 프로젝트를 참여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뭐 프로젝트에 대한 소감이 될 수도 있고 오늘 세션에 대한 소감이 될 수도 있는데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SI 첫 프로젝트를 하다 보니까 많은 공부도 했어야 됐고 여러 어려움도 있었는데요. 팀장님을 비롯해서 다른 컨설턴트 분들이랑 동료분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열심히 또 재밌게 했던 것 같습니다. 뭐 지나고 보니까 기억도 많이 남고요. 좋은 기억이 많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 고생하면서 같이 이뤄내서 좋은 결과를 이뤄내다 보니까 이제 오늘 이런 데 와서 또 2시 데이트에서 그 얘기를 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좀 두 분과 또 함께해서 그런지 좀 더 영광스럽고 또 뜻깊은 시간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오늘 그 돌발 퀴즈 정답자 3분하고 또 좋은 질문은 저희가 선별을 할 겁니다. 그래서 총 10분께 사은품을 전달 드릴 예정이고요.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면은 추석이잖아요. 그렇죠. 이번에 이제 임시공휴일까지 선정되면서 네, 그렇죠. 연휴 기간이 상당히 긴데 뭐 가족이나 친지를 뭐 만나신다든지 휴가 가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즐겁고 건강한 추석 연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다음에는 직접 찾아뵙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